안녕하셨어요. 나 먼저 채널의 이연희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모컨들 위에 있는 자막들은 재미로 제 느낌으로 순서 없이 썼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자막은 나중에 보시고요. 오늘의 제목은 선생님. 오늘은 면허증 없는 선생님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생 실습도 하고 교사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헌데 제 인생 경로에 따라 선생님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는 그저 주기만 하는 부모 선생님의 정성에 세상이 내 것인 양 아나무인으로 자랐고, 학창 시절에는 자격증을 가지신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식도 배우고 사회생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선생님이라고 자칭하는 남편을 만나 새로운, 정말 가보지 않은 가야 할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5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맨 처음부터도 황당했습니다. 사회에서 부여한 남편의 지위와 권위는 그 시대에는 가정을 유지하는 한 기둥이었지요. 그런데 여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결혼 후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던 세대에 저도 그 선생님을 따라 40년 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새 선생님은 바로 제 딸.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아. 엄마가 내 엄마라서 고마워. 하는 그 딸. 그저 엄마는 슈퍼우먼인 줄 알고 잘 따르던 제 딸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토를 달기 시작했고, 자기 말이 먼저인 양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반박도 해보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흥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래도 SOS를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준답니다. 저도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기계 문명을 못 따라가서 발생되는 문제이지, 제가 전혀 노력을 안 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딸은 그런 저를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번 가르쳐 주면 대충 잘 익혀서 곧잘 써먹고 또 배우고 익히고를 반복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한번 가르쳐 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 그런대로 익숙해져서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번 쓰고 여러 날 혹은 한두 달이 지나서 그 기능을 써보려면 어떤 때는 내가 배운 것인가 아니면 처음인가 또 모를 때가 많아요. 분명 우리 딸은 가르쳐 줬다는 거지요. 한 가지 일로도 여러 번 우리 딸을 짜증나게 합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무리 성가시럽고 귀찮아도 모르는 기능 찾아보고 연습해서 가르쳐 주는 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지, 왜 컴퓨터나 전화기는 비밀번호를 그리도 요구하는지, 잘못 기억해서 사용하면 정지가 되거나 상대 회사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워졌습니까? 하다 안 되면 이런 짓궂은 일들을 딸한테 부탁해야 하니 번거롭고 미안하고, 반성하면 뭐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 그래도 우리 딸은 계속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줍니다. 딸아, 너무 고마워. 또 사랑해.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어려워하는 앞선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우리 딸 선생님. 빨리 코비드 19이 끝나고 젊은 세대들의 도움으로 여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드리는 말씀. 나이는 고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그대로 인정. 예전에 자신 있던 선생님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치더라도 5년어치가 아닌 1년어치의 나이 차이라도 좋으니 활력을 찾아 자신 있는 선생님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이야기는 여러 번 들은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책 이름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에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은이 소스, 옮기니 최인혜, 펴낸 곳 다연. 탐욕과 오만함과 부박함,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원흉.
한 젊은이가 시리에 빠진 채 어느 절에 도착했다. 그는 주지를 만나자마자 한탄부터 놀아놓았다. 저는 오로지 그림을 배우기 위해 좋은 스승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꼭 드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물었다. 천하를 10년 넘게 헤매고 다니면서도 훌륭한 스승을 정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힘들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전부 봤는데 심지어 저보다 못 그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소승은 비록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나 그림 수집에 취미가 있어서 대가의 작품을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시주님의 그림 실력 역시 대가 못지 않으니 괜찮으시다면 소승에게 그림 한 점을 그려주시겠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동자승에게 먹과 벼루, 화선지를 가져오게 했다. 소승에게 또 다른 취미가 있는데 바로 다도입니다. 특히 생김이 시원시원하고 고풍스러운 다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찻주전자와 찻잔을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 그거야 어렵지 않죠. 젊은이는 먹을 갈고 화산지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붓에 먹물을 골고루 묻힌 뒤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화선지 위에 살짝 기울어진 찻주전자와 얌전히 놓인 찻잔이 그려졌다. 찻주전자 주둥이에서 차가 흘러나와 찻잔에 담기는 그림이었다. 그리기를 마친 후 젊은이가 주지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주지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주님께서 한 가지 잘못 그리신 게 있습니다. 찻주전자와 찻잔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응당 찻잔이 위에 찻주전자가 아래에 있어야 할 텐데요. 젊은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참 스님도 투미하십니다. 찻잔이 위에 있고 대체 어떻게 차를 따르겠습니까? 그러자 주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시주님도 그 이치를 알고 계셨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주님은 자신의 찻잔을 훌륭한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작 대가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찻잔을 대가들의 찻주전자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없을 밖에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충실한 삶을 법이랍니다. 살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바다가 그처럼 장대한 까닭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성공과 영예를 얻고 싶다면 수많은 강줄기를 전부 받아들이는 거대한 바다처럼 넓은 도량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 경솔과 오만을 버리고 그 자리에 겸손과 포용을 채워라. 경솔과 천박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이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기를 바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하지 않으니 부박한 인생은 절대 편할 수 없다. 문제는 이 현상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차분히 학업 및 자기 개발에 매진해야 할 젊은이들은 툭하면 엉덩이를 들썩인다. 열심히 일해야 할 중장년은 부록을 넘기고도 여전히 온갖 유혹에 흔들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초조함에 시달린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관저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전 국민이 부박함에 빠진 요즘 사태를 이 시대가 가진 기본적인 불안 요소라고 표현했다. 나 먼저 나 스스로를 바르게 이해하고 겸손과 포용으로 책의 다른 한 부분 늘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만 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
다만 그 행복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에 먼저 보일 뿐이다.